안녕하세요. 오늘부터 4주간 선형대수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수업 진행 상황 얘기한다면 들어오셨겠지만 확인학습 30분을 하는데 첫 수업은 확인학습이 없으니까 바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전체적으로 30분 당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교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갖고 4교시 수업하고 질문시간 갖게 될 거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 질문시간이 원래 8시까지로 잡혀 있는데 당장은 이제 지금 학원 사정상 일요일에는 7시 반에는 강의실을 비워줘야 된다. 7시 반까지는 강의실을 비워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시간은 일단 일요일에는 맥시멈 7시 반인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업 외에 따로 질문하실 때는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는 뭐 하는 과목이죠? 선형이라는 거, 선형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는 벡터고요. 벡터가 뭔가요? 흔히 우리가 배울 때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가 뭐냐라고 하면 실수가 모여서 실수 집합이 되는 건 맞는데 실수 하나하나를 정리하기 힘드니까 실수 집합을 먼저 정리하고 실수를 실수 집합의 원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벡터도 벡터 공간의 원소라는 관점으로 벡터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형대수에서 메인으로 다룰 주제는 벡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벡터 공간은 일단 벡터라는 거는 그래서 벡터 공간의 원소로 벡터를 정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보다는 좀 더 폭넓게 벡터를 정의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건데 근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서 벡터 2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죠? 벡터 위에, 평면 위에 어떤 점이 주어지더라도 이 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벡터 방향으로 이만큼 간 다음 이 벡터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벡터 성분으로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 벡터 성분으로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벡터의 성분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직인 벡터면 더 좋긴 하겠지만 굳이 수직이 아니어도 평행이 아닌 벡터 2개만 있으면 이 벡터 2개로 평면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얘를 V라고 하고 얘를 W라고 하면은 V 방향으로 A만큼 가고 W 방향으로 B만큼 간 벡터들을 모든 A, B에 대해서 다 생각하면 뭐가 나옵니까? VW가 평행만 아니라면 0벡터만 아니라면 평면 전체가 커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의 특징은 이렇게 대표적인 몇 개의 벡터만 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방향으로 이만큼, 이 방향으로 이만큼이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 방법이 상수 곱하기 1차식, 상수 곱하기 1차식이니까 1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1차 결합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벡터 공간, 그러니까 벡터들로 표현이 가능한 공간이 벡터 공간이고요. 물론 그 벡터는 또 벡터 공간을 정의한 다음에 벡터를 정의할 거지만 그건 나중에 가서 할 얘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메인 주제인데 그러면 벡터 공간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했는데 벡터 공간을 다룬다는 건 벡터 공간끼리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구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구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벡터 공간도 벡터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집합이니까 집합을 비교하는 툴로서 우리는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장 그냥 순수하게 집합론에서 함수를 본다면은
f가 x에서 y로 간다. 이러면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비교할 수 있습니까?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대응되니까 집합론에서는 단순히 원소의 개수를 비교할 때 이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 공간에서는 벡터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순수하게 아무 특징 없이 함수 하나가 주어진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벡터 공간을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벡터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함수를 선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선형변환의 구체적인 정의는 뭐 들어가서 알 거고요. 그러면은 이 선형변환이라는 거는 결국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변환을 선형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선형변환은 전부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가장 특징이 있어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선형변환을 다룬다는 거는 결국 행렬만 잘 다루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은 그냥 우리가 메인으로 다루는 거는 벡터 공간이랑 행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의 특징들이 곧 선형 변환의 특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벡터 공간을 다루고 그 벡터 공간에 어느 정도 기준이나 비교의 틀이 되는 선형 변환을 다루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선형 변환이든 행렬이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그렇지만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는 고유값, 고유벡터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고유값, 고유벡터도 행렬이나 선형 변환의 특징이니까 벡터 공간과 선형 변환을 다루는 과목이고, 결국 선형 변환을 다룬다는 거는 행렬을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벡터 공간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벡터 공간 중 하나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집합이에요. 뭐 이거는 사실 벡터 공간의 예로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정식은 언제나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집합이라는 거는 뭐 아무튼 수학의 메인 활동 중 하나가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집합이라는 걸 보는데,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집합도 결국 벡터 공간으로 생긴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집합도 그냥 선형대수를 다루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녀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거는 연립 방정식. 근데 연립 방정식은 뭐 풀이의 활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그래도 선형대수 같은 경우 임용의 관점에서 보면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과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정식보다는 이 벡터 공간, 특히 고유값, 고유벡터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래도 뭐 연립 방정식은 그냥 순수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룰 대상은 연립 방정식, 행렬, 벡터 공간, 선형 변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은 일단 익숙한 연립 방정식 그리고 행렬. 그러니까 행렬에 대해서는 다룰 게 꽤 많은데요. 뭐 고유값, 고유벡터까지도 행렬의 특성 중 하나니까 뭐 행렬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당연히 처음에 시작하는 행렬은 그냥 행렬의 기본 특징들, 그 다음에 용어들, 행렬의 종류들 뭐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수업이니까 용어랑 개념 위주로. 근데 연립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까?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들도 필요한데, 오늘 할 내용의 계산 틀은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기본 행 변환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 나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식적으로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연립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A1
뭐 다 쓰면 긴 귀찮으니까 DF, G, H, I면 애매한데. 네. 뭐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X, Y, Z는 미지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X, Y, Z인 거고, 나머지 A, B, C, D, E, F, G, H, I랑 알파, 베타, 감마는 그냥 상수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연립 방정식은 이런 틀로 정해지니까 X, Y, Z는 어차피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이 각각의 자리에 어떤 상수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연립 방정식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수들만 다 모아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개수들과 이 끝에 있는 상수항까지 B1, B2, Bm까지 얘네들을 다 모아서 만든 행렬을 첨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상수 부분 알파, 베타, 감마를 제외하고 X, Y, Z의 개수들만 모아도 의미가 있는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개수 행렬이라고 부를 거고, 거기에 상수항까지 추가됐다라고 해서 첨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얘기한 오늘 할 계산은 전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 행연산이라는 녀석인데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 두 행의 위치를 바꾼다.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한다. 이거 다 뭡니까? 연립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두 개 위치 바꾼다고 해서 방정식의 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상수를 곱해가지고 여기에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정식의 틀은 똑같이 유지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기본 행렬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을 할 때, 방정식 풀 때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연립 방정식이 주어지면 보통 어떻게 풉니까?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고 변끼리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결국 Z만 남기고 YZ 남기고 XYZ 남겨가지고 하나씩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을 할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뭐 필요할 때는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상수를 곱해가지고 다른 행에 더해서 그러니까 미지수를 소거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방정식을 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X, Y, Z의 위치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첨가 행렬만 본다면은 그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첨가 행렬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냥 행렬의 행이 바뀌는 거고 행렬의 상수를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 과정을 그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첨가 행렬로 표현한 게 기본 행렬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한 얘기 기본 행렬산을 하면 행렬 자체는 바뀌지만 이 행렬을 첨가 행렬로 보게 되면은 이 첨가 행렬이 나타내는 방정식의 해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집합은 똑같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행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이유가 방정식을 푸는 게 기본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을 풀면 최종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건 뭐예요? X, Y 다 소거하고 Z는 뭐 직접적으로 Z는 뭐 Y는 뭐 X는 뭐 이걸 나타내고 싶은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상적으로 볼 때 이거에 대한 첨가 행렬로 보면 어떻게 바뀌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100, 010, 001, 별, 세모, 네모 이렇게 바뀌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든 행렬이 이렇게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모든 행렬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모든 연립 방정식이 정확히 하나의 해만 가진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방정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랑 여기 붙은 상수항에 따라서 해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랑 최대한 가까운 형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소거할 건 최대한 소거해주고 남길 건 최대한 남겨주고 그렇게 바꿔주려면은 일단 할 수 있는 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으니까 처음에 나오는 항은 무조건 1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로 시작했다면 양변을 A분의 1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기본 행영산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행의 첫 번째 숫자로 그냥 나눠주면 무조건 첫 숫자는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행으로 항상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첫 항이 0이다 하면 여기 얼마를 곱하더라도 1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시작이 1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0이 아닌 첫 시작이 1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행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적용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비교했을 때, 만약에 두 번째 거의 1이 첫 번째 거의 1보다 먼저 나왔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은 맨 위에 있는 1이 가장 먼저 나오게끔 세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삼각형에다가 상수항이 붙은 케이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사다리꼴이지만 이 사다리꼴 형태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칼같이 대각성분대로 쭉 111이 되게는 못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사다리꼴 형태로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규칙대로. 처음에 0이 아닌 성분은 무조건 1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기본 행렬산을 하면 그 다음에 위에서 처음 0이 아닌 1이 나오는 경우 이 1이 항상 위에 있는 1이 밑에 있는 1보다는 더 왼쪽에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 되면 행의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전부 0인 행이 나온다면은 그것도 기본 행렬산을 하다 보면 전부 0인 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부 0인 행이 나온다면 얘는 전부 0인 행이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제일 밑에 있는 게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데 훨씬 깔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부 0인 행은 올 제로인 행은 무조건 맨 밑으로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 다음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앞에 1, 2, 3번 규칙대로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1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적당한 상수배를 곱해가지고 위에 행에 더하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값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여기 더하면은 얘를 또 기본 행렬산으로 0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이 있는 각 행의 첫 번째 1이 나오는 데서는 얘를 기본 행렬산을 통해서 이쪽 열의 나머지 값들은 다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하면은 에서 이렇게 첫 번째 1이 있는 열은 이 첫 번째 1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다 0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방정식의 형태로 이 행렬이 나타내는 방정식의 형태로 볼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가장 좋은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어쨌든 위에서부터 밑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평평해지는 이런 형태니까 행을 기준으로 볼 때 사다리꼴 형태다라고 해서 행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행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 형태는 이 행사다리꼴을 나타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낸 형태이기 때문에 기약 행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 행사다리꼴은 그냥 사다리꼴 형태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이 첫 번째 성분을 굳이 1로 안 만들고 그냥 다른 상수로 나왔을 때도 행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우리는 편의상 리딩 1까지 만든 거를 행사다리꼴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떤 첨가 행렬을 기약 행사다리꼴로 만들면은 그 결과는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꾸더라도 행사다리꼴 자체는 다른 유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행의 순서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유일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기약 행사다리꼴은 유일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뭐 나왔으니까 한번 바꾸는 과정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계산이긴 하지만 정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요령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근데 뭐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어차피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하는 모든 계산은 이 기본 행변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약 행사다리꼴을 만드는 거는 이제 이걸 하겠지만 비슷한 계산은 여러 번 할 거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약행 사다리꼴로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뭐 사실 2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1로 바꿀 수 있긴 해요. 바꿀 수 있긴 한데 처음부터 1인 거를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이 있는 항이 있다면은 얘를 제일 윗항으로 쓰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두 행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쓸게요. 당연히 이퀄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행렬이 같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할 건데 이런 식으로 기본 행변환을 나타내는 두 행렬을 행동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동치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물결 표시를 많이 쓰긴 합니다. 뭐 꼭 정해진 약속은 아니고요. 그런데 뭐 물결 표시로 나타내면 무난할 것 같아요.
예, 가로로 너무 쭉 가면 그러니까 예, 밑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첫 행은 이제 필요한 거 만족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 첫 번째 성분은 다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두 번째 행부터는 1이 다 첫 번째보다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005, 10, 15, 그 다음에 얘를 제로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00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에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0 10 얘랑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해봐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되고 0이 되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해서 맨 밑에 항에 더해주면은 0, 0, 4, 8, 0, 18,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또 이쪽으로 올려서 해보면은 이번엔 또 뭡니까? 여기 50, 15가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1로 바꿔줘야겠죠. 리딩 1이 되게. 그러면은 두 번째 행에 5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한 번에 쓸게요. 그래서 이 5분의 1 하면은 결과가 1, 2,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00, 1, 2, 0,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역시 여기 이 두 행을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 3, 마이너스 2, 0, 2, 0,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 0, 1, 2, 0, 3,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더해주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0, 0, 0, 0 0, 0, 0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0, 0, 0, 0, 0,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모두 0인 항은 제일 밑으로 보내준다라고 했으니까 위치 바꿔주면 될 거고요. (0000 060인데) 여기서 또 바로 해도 되죠, 그렇죠? 6인데 이쪽 행을 6분의 1을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1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 1, 0. 그 다음에 올 제로인 항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아닌가?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까지 해서 뭘 만든 겁니까? 기약행이 아니라 그냥 행사다리꼴을 만든 거죠. 네, 행사다리꼴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기약행사다리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도 없애주고 얘도 없애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이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가야 되겠죠. 밑에 건 안 바뀌고 위에 게 바뀔 거니까 밑에 거부터 쓰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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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예,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거 두 번째 항을 제로로 두 번째 행에서 이 여섯 번째 항을 제로로 만들려면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0, 0, 1, 2, 0, 0, 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곱해서 더해봐야 저 항밖에 안 바뀌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첫 번째 항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또 이 첫 번째 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두 번째 항에 있는 첫 번째 리딩 1에 의해서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항에서 뭘 해주면 됩니까? 2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죠. 2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1, 3, 0, 2를 곱해서 더해줬으니까 4, 2, 0, 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이 있는 열에서는 다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0만 가지고 그러면서 사다리꼴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뭐 때문에 한 겁니까? 다음 연습 문제고요. 방정식 얘기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 행령산도 방정식의 해를 유지해 주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 행렬은 어떤 방정식의 첨가 행렬입니까? 00 5x3 더하기 10x4 더하기 5, 6니까 15x6는 0. 그 다음에 x1 더하기 3x2 마이너스 2x3 2x5는 0. 이렇게 상수항이 전부 제로인 미지수 6개를 가진 방정식의 첨가 행렬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얘의 기본 행렬산을 해서 기약행 사다리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나하나 따져도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듯이 연립 방정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x1, x2, x3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 첨가 행렬을 두고 이 첨가 행렬의 결과로 뭐가 나왔습니까? 저기에 있는 거 1304 200 그 다음 0012000 000010 010 첨가 행렬을 기본 행렬해서 기약 행사다리꼴로 바꾼 결과가 이 녀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방정식이랑 똑같은 해를 가지는 같은 해집합을 가지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연습 문제에 의하면 이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과 똑같은 해집합을 가지는 겁니까? 자, 그래서 기약행 사다리꼴로 나타냈으니까 이 기약행 사다리꼴을 다시 해로 바꾸면,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바꾸면 해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은 x1 더하기 3x2 이거는 좀 위치를 맞출까요? 4x4 더하기 2x5는 0. 그 다음에 x3 더하기 2x4는 0. 0000000이니까 x6는 0.
그 다음에 모두 0인 건 뭐 방정식이랑 아무 영향을 못 주니까 결국 이 방정식의 해집합과 이 방정식의 해집합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의 해집합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또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일단은 그냥 씁시다. 우리가 그냥 쓰는 대로 x6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x3는 마이너스 2x4라는 걸 알 수 있고 x1은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4x4 마이너스 2x5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기하행사다리꼴을 나타낼 때 이거 강조했잖아요. 첫 리딩 1이 나오니까 첫 번째 1이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열들은 이 1을 제외하고는 전부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이겁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에 해당하는 게 x1, x3, x6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1은 무조건 첫 번째 1에 해당하는 항은 무조건 한 번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보면은 x4는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데 x6, x3, x1 여기 첫 1에 해당하는 미지수들은 딱 한 번만 표현이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x6는 여기서 보면은 그냥 결정돼 버리고 x3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x3 이후에 있는 값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x6는 결정됐으니까 상관없고 나머지 것들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x1도 마찬가지죠. x1도 x1 이후에 있는 2, 3, 4 얘네들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x3는 뭐냐면은 x4 이후로 결정이 되니까 x3, x6를 제외한 나머지 2, 4, 5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x2, x4, x5에는 아무 값이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x3랑 x1이 결정되면 우리가 원하는 해집합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x2를 위에다 쓸까요? x2를 아무 실수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딩 1이 아닌 원소들 자리에는 아무 실수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x2를 R, x4를 S, x5를 T라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해집합이니까 x1, x2, x3, x4, x5, x6에 대한 값들의 규칙을 다 알아야지 해집합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앞에서 봤더니 뭐가 됐습니까? x1은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4x4, 마이너스 2x5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x2를 R, ST라고 썼으니까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T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x2는 R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R이라고 쓰겠습니다. x3는 마이너스 2x4니까 마이너스 2s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4는 s로 쓰기로 했고요. x5는 t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x6는 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이 돼버리네요. 자, 그러면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R은 R끼리 묶고 S는 S끼리 묶고 T는 T끼리 묶으면 이 행렬은 정확히 이 행렬이랑 똑같아지죠. 뭐 헷갈리시면 그냥 오른쪽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 1, 0, 0, 0, 0 에다가 R을 곱하면 마이너스 3R, 1R 나오고 나머지는 R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 0, 0 아니구나. 세 번째가 S구나. 네. 마이너스 2, 1, 0, 0, S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S, S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S항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2, 0, 0, 0, 1, 0, t 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RST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진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첨가 행렬을 기본 행변환을 해가지고, 기하행 사다리꼴로 나타내고, 기하행 사다리꼴로 나타내면은 리딩 1에 해당하는 미지수를 나머지 미지수들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럼 이 식을 그냥 x1부터 x6까지의 벡터로 썼을 때 각각을 풀어서 쓰면은 이 나머지 미지수에 해당하는 것들로 묶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표현 앞에서 그냥 대략적인 설명하면서 했었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도 6차원 공간의 하나의 벡터고, 얘도 6차원 공간의 하나의 벡터고, 얘도 6차원 공간의 하나의 벡터인데, 이 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그러니까 이 세 벡터를 적당히 확대해서 더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얘의 해가 가질 수 있는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를 이제 딱 한 문제만 해서 좀 샘플이 적긴 한데 수업 시간에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그냥 이그젠플을 하나밖에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하는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본 변환 연산을 통해 가지고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기하행 사다리꼴을 가지고 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우스 조르당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소거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 0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가우스 조르당 두 개가 붙은 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없애 나가가지고 행사다리꼴을 만드는 과정이 가우스 소거법. 그 다음에 행사다리꼴에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조르당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걸 가우스 조르당 소거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모두 0인 연립방정식. 지금 이 방정식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 전부 0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1, 2, 3, 4 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건 방정식이고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1, 2, 3, 4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본 행변환을 했는데 쭉 나왔는데 마지막이 0, 1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미지수가 들어간 항이 다 0인데 여기만 1이 나왔어요. 그러면 x1부터 x6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상수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수항이 있으면 조금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푸는 과정은 똑같겠지만, 근데 상수항이 없으면 전부 0이면 적어도 무슨 얘기는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미지수가 0의 값을 가지면 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올 제로는 항상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이 0인 방정식은 무조건 해를 가지게 되고, 무조건 해를 가지게 되니까 이 해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해니까 자명한 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동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동차 방정식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 한글로. 한글? 한자? 한자로. 말 그대로 같은 차수예요. 그렇죠? 동차니까. 상수항이 0인데 왜 동차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미지수의 차수를 보는 거예요. 미지수의 차수를 보면 뭐가 돼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이거는 연립
연립은 그냥 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연립인 거고, 예,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뭡니까? 상수항은 몇 차입니까? 예, 우리 상수항은 0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0차가 되는데, 그러니까 0인 경우는 그냥 이 0차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0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0차항 없이 1차항만 있으면 그때는 전부 차수가 같으니까 동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상수항이 있으면 1차와 0차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동차 방정식이 아닌 겁니다. 뭐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이것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이 동차라는 개념은 예, 선형대수뿐만 아니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모든 항이 2차인 방정식을 동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됩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동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수항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항의 차수가 같은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차 방정식이라는 게 선형대수는 상수항이 없는 거, 다른 과목에서는 차수가 같은 거 그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차수가 같은 걸로 정의가 되는데 선형대수는 어차피 1차 방정식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수항만 없으면 차수가 같다라는 성질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가우스 핵연산,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우스 핵연산이 아니라 기본 핵연산, 예,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무지 중요하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핵열과 관련된 용어들 예, 확인하고 핵열 연산에 대한 특징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